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 14강되겠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전에 언급했듯이 사실 이 정도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 이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SQL 첫걸음이라든지 SQL 레벨업이라든지를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4-1절은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본 개념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강의에선 곧바로 4-2절의 머신러닝 첫걸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는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설치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pip3 install u 옵션을 주고 scikit-learn 그리고 scipy, metaflow 라이브러리 그리고 scikit 이미지를 설치하는데요. 여기서 u 옵션은 업그레이드 옵션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도커에서 사용하고 있던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몇 가지 깔려 있는데요. 그런 녀석들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해달라는 의미로 이러한 옵션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글꼴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클리어 한번 입력을 해주고 도커 런을 사용을 해서 도커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내부에서 책에 나오는 pip3 install u라는 옵션을 주고 scikit-learn, scipy 그리고 metaflow 라이브러리, scikit 이미지를 설치를 합니다. 이어서 pip install pandas로 pandas를 뿅뿅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녀석의 도커 이미지를 다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요. 완료가 되면은 일단 벗어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도커 psa를 입력을 해서 방금 실행했던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 전에 실행했던 이 녀석이겠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녀석을 기반으로 커밋 해가지고 뭐 기존에 있던 걸 덮어 씌우시던지 아니면 뭐 새로 태그를 주셔가지고 다시 커밋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잠시 시간이 걸리는데요. 끝나면은 다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이제 머신러닝을 살펴볼 scikit-learn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녀석들을 모두 설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일단 XOR 연산자를 학습해보는 과정을 나오는데요. 이 XOR 연산자 학습해보기라는 부분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세 줄이 전부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조금 대충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줄만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핵심이 되는 녀석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from scikit-learn에서 import svm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svm.svc를 해주신 다음에 이 녀석을 clf 등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넣어주시고 clf.fit이라는 메서드와 clf.predic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책에 있는 코드가 굉장히 긴데 요 네 줄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이라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데이터를 예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SVC가 뭔지는 이제 이후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fit이라는 메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t이라는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답을 넣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와 답은 리스트로 감싸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XOR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X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책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쪽이 전부 다 00일 때는 0, 11일 때는 0을 내고 양쪽의 값이 다를 때만 1을 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입력을 보면 여기 P와 Q가 입력 데이터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답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 답을 레이블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fit이라는 녀석에게 처음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양쪽이 모두 00인 경우 그리고 10인 경우, 01인 경우, 그리고 11인 경우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답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이블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00을 넣었을 때의 답은 0이겠고 10을 넣었을 때의 답은 1이겠고 01을 넣었을 때의 답은 1이겠고 12를 넣었을 땐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요 CLF라는 변수 안에 있는 SVC라는 알고리즘이 요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코드가 길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때 있는 요 각각의 녀석을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을 어떻게 넣느냐가 이제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차근차근 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predict라는 녀석의 메서드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답을 얻고 싶은 데이터를 리스트의 형식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위에 있는 두 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부터 조금 복잡한 예제를 보면 신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predict는 예측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redict를 하시게 되면 결과로 result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측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print results를 하면 출력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답을 예측을 해보면은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예측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아마 답이 0으로 나올 거고 두 번째 건 1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predict의 리턴 값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0과 1이 0과 1이라는 형태의 리스트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0과 1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제의 핵심은 요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fit이라는 메서드로 데이터와 답을 다 때려 넣은 다음에 predict라는 메서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책을 보게 되면 앞뒤로 굉장히 긴 코드가 붙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그냥 여기 네 줄인데 앞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과 뒤에 정답률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재 예제 같은 경우 XOR을 다루는데 이 XOR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모두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표가 답이니까요. 근데 이 뒤에서 알아보게 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붓꽃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았던 최저임금은 과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정답률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답률이 높으면은 진짜로 그 가설이 맞는 거고 정답률이 낮게 나온다면 그 가설이 틀린 게 되겠죠. 어쨌거나 정답률을 쉽게 구하는 코드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XOR train 2.py 파일인데요. 여기에서 매트릭스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정답률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import svm과 매트릭스를 하나 더 가져와 주셔야 되고요. matrix.accuracy 스코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연습용 예제니까 간단하게 기능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즈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레이블즈라는 이름으로 이 답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에 있는 예제에서는 이 두 녀석도 미리 있는 녀석에서 추출했다고 가정을 하고 판다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판다스가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판다스를 사용하는 부분은 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녀석도 일단 밖으로 빼도록 할게요. 좀 쓸데없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example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examples의 레이블은 요 0과 1 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입력하면 아까와 같은 형태의 예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accuracy 스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진짜 답을 넣게 되고요. 진짜 답은 요 example.liable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예측했던 결과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요. 스코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률은 스코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도커에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0, 1이 나오고 정답률이 1.0, 100%라고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를 보셔도 아까처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있는 답을 있는 답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답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법을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기계학습에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강의를 넘어가기 전에 이번 강의에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건 요 세 줄과 요 한 줄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들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다음 강의에선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붓꽃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보겠고, 그 다음 강의에선 어떻게 그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다양화시켜서 차근차근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